숫자가 줄어드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없어진다는 표현은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씁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 그 스텝의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의 개수는 줄죠.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변호사 숫자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 왜냐하면 변호사가 한 사람이 커버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예. 의사 숫자도 줄어들 의사도 수 줄어들 가능성이 많이 생기죠. 이미 펀드 매니저는 많이 줄어들고 네네,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없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줄어든다. 직업이 많아지고요. 직업 수는 많아지고 각 직업별 종사자 수는 줄고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대학 교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대학 교수도 사실 대학 교수는 사실 이것 때문에 줄어든다기보다는 인구 구조의 문제하고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의 필요성 문제가 사실 더 그렇지. 예, 지금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그 사회적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된다고 했을 때 그냥 예, 그거에 답을 못 하겠으면은 이제 그냥 누구나 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듯이 네. 인공지능 하나씩 들고 다니면 네. 그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의미도 상당히 이제 성격이 달라져야 되는 거 성격이 아닙니까? 많이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식을 갖다가 전수하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요. 지식은 이미 인공지능이나 인터넷에 다 있어. 그러니까 그 지식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인간을 지금까지 중시했는데 예. 지금부터는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더 중시되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죠. 방송 진행자는 줄어들지 않겠죠? 사람을 만나고 하는 종류의 일들은 점점 더 중요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영상의학과 설명 잠깐 드렸잖아요. 네. 영상의학과가 처음에는 데이터만 보고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판독 쓰기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인공지능한테 뺏길 것 같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는 아직 안 그런데 미국의 영상의학과에 재밌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영상의학과는 원래 회진을 안 돌아요. 입원하면은 주치의가 뭐 내과면 내과, 외과면 그렇죠, 외과가 그렇죠. 회진을 돌고 그 판독한 결과를 봐가지고 이 사람이 설명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 의사한테 그냥 자료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랬었죠. 네. 네. 근데 요즘 영상의학과에서 어떤 회진을 돌아요? 회진을 돌아요. 회진을 이제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에다가 환자 영상을 들고 가가지고 환자를 만납니다. 베드사이드에 가서 만나가지고 이게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고 여기가 이래서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돼. 여기에 이런 진단이 지금 나오고 있다. 지금 진행은 이렇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직접 환자 얼굴도 보고 그렇죠. 페이스 투 페이스. 혈색도 보고 이렇게 그렇죠. 하도록 네. 그렇게 해서 자기하고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런 걸 라퍼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관계를 설정을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진 거죠. 그거 안 하면은 이제 기계가 더 잘하게 되니까 왜 뭐 그런 게 필요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면대면이 중시되는 종류들이 점점 늡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 진행자는 그렇죠. 여기 로봇이 와서 진행하면 이상하잖아요. 없어질 직업이 아니라는 우리가 공감을 못하잖아. 오히려 좀 각광받는 직업이 될 수 있다. 네. 만약에 다행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 진행자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걸 싫어하는 시청자가 많아. 그리고 굉장히 공정하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종류일 땐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종류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이 대담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잠깐 제 얘기한 건 농담이었고 좀 아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인공지능이 뭐 금융, 법률, 뭐 의사 네. 뭐 각종 영역에서 이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네. 어쨌든 일자리의 개수는 줄어들 것이다. 기존에 네. 있는 일자리에 네네네. 즉 의사 숫자도 줄어들 것이고 필요하는 수가 줄죠. 변호사도 네. 줄어들 것이고 네. 펀드 매니저도 줄어들 것이고 아예 그 직업이 사라진다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신다. 네, 저는 직업 종류는 더 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새로 늘어날 직업이라는 건 네. 뭐예요, 그러면? 뭐 지금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해석해주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기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위 가장 많이 늘 걸로 보는 거는요. 돈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화이트 칼라 직업 쪽으로 많이 쏠렸다가 예. 그걸 어딘가에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소비하는 거를 받아줄 곳이 결국엔 새로운 직업들인데 대부분 지금 놀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직업들이 대부분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를 노는 거와 관련된 거, 게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뭔가 아름다움과 관련된 거라든지 교육, 서로 사람들 만나서 회합하고 만남을 가지는 거와 관련된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예. 뭐 이렇게 그 노는 거 있잖아요. 진짜 노는 거. 진짜로 놀고 예술적인 거, 아름다운 걸 보고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인간이 자기의
영속성을 위해서 먹고 입고 집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만들고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자동화가 돼서 제공이 될 테니까 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것은 별로 직업에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유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놀러 다니는 예, 거다. 놀러 다니는 거죠. 여유 시간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놀 거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노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놀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이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뉘니까. 하나는 원래부터 크리에이티브해서 원래 노는 거 음악하고 또 소위 딴따라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저희 애들도 다 그쪽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노는 거 관련된 것들을 좋아하는 애들은 게임하고 뭐 그림 그리고 뭐 음악하고. 이래가면서 음악하고 이래가면서 뭐 축제하고 예, 예. 뭐 EDM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뭐 클럽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직업군이 될 거고 그런 사람이 노는 거를 네네. 도와주고 네. 노는 장소를 만들고 그렇죠. 다 관련 산업이 나오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절반 정도는요 별로 그런 데 소질이 없어요. 네. 원래 처음부터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네. 책 보고 그다음에 독서가 취미다라고 그런 얘기를 사람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의외로 네.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직업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그래서 직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인간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움직일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자연과의 어떤 동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관련된 NGO 활동이라든지 또는 약간 이렇게 좀 심각하게 공부하는 쪽도 굉장히 늘 것 같아요. 양쪽으로 다 늘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지금의 네네. 일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다.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먹고 살기 위해 돈을 재화 생산을 위해서 하는 대부분의 일은 네, 자동화될 가능성이 기계나 로봇이나 인공지능들이 할 것이다. 네네. 그럼 거기서 재화가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그 일을 안 하고 지금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네네. 남 도와주는 일, 뭐 네. 책 읽는 일 이런 걸 하는데 누가 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사회제도가 나와야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기본소득제 같은 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아, 유럽의 기본소득제.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시작을 했죠. 옛날 같았으면은 일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권리이자 일하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노동은 신성한 예, 노동을 신성하게 받죠. 권리이면서 의무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뭐 이런 그런 얘기 막 얘기도 하고 있었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일할 수가 없으면 먹지 말아야 되면 일할 거리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이미 발생하고 있으니까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죠. 예, 그게 기본소득이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일은 상관없어. 일은 보너스로 더 해도 되는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되려면 재원이 확보가 돼야 돼요. 글쎄요. 그 예. 기본소득을 주는 돈은 어디서 마련해요? 그러니까 세금이 중요해지죠. 그 세금은 누가 정책이 내? 중요해지죠. 세금은 누가 내? 국민들이 내야죠. 아니 자기 소득이 없는데 자기 네네. 일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소득을 가지는 중간에 자동화의 그 자동화된 도구 및 자동화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집중되는 거죠. 아 몇몇 기업이나 이런데 네네네. 거기서 갖고 와야죠. 아, 그래서 사실은 분배 룰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런 면에서 예.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 합의를 되게 많이 바꿔야 돼요. 근데 사회적 합의하는 과정이 저는 지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올 때에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농경사회에서는 그 땅이 생산수단이었기 때문에 땅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민족주의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권리, 귀족이 만들어지고, 예. 그걸 지배할 수 있는 지배계급이 생기고, 농민들은 그 일하는 형태가 됐고, 땅이 우리들이 안 갖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의 결합을 통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상업이 나타나게 되고, 증기기관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본이 중시되고, 노동력이 되게 중시됐죠.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이 모든 걸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면서 한 19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년간 산업사회가 세팅된 거거든요. 그 와중에 뭐 최저임금제가 됐던 뭐 노동 관련된 분권이 됐던 이런 게 다 그때 한 200년 사이에 나온 거지. 그 이전 시대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렇죠. 노예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을 그냥 재산으로 생각했었는데요. 맞아요. 그랬는데 싹 바뀌었잖아요. 땅을 갖고 있는 몇몇 특권층이 그렇죠. 나머지 네.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네네네. 그게 옛날이었다면 예.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시민과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주체인
네네. 그러니까 정치도 민주주의가 되는. 네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하면서 네. 사실은 그걸 쟁취하기 위해 싸움이 많았던 거죠. 아유,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를 어느 정도 뺏어와야 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사실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이게 과거에 이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갖다 18세기 중반에 쓴 다음에 만들어진 자본주의하고 그로부터 50년 뒤에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썼잖아요. 그 두 개가 저는 합쳐진 거로 보거든요. 지금 현재의 자본주의는. 지금은 다 수정자본주의죠. 수정자본주의라고 예. 표현하는데 사실 거의 두 개를 더해갖고 반으로 나눈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결합이 많이 된 케이스인데 그게 다 사회적 합의를 그 200년 동안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성하게 중요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렇죠.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하는 가정이 다 달라지니까 사회적 합의를 새로 해야 돼요. 당연히요. 네, 새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이제 사람이 기존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몇십 년 동안 논란이 되게 많이 될 겁니다. 이걸 이제 제시하는 곳들이 나올 거고 예. 반발하는 사람들이 당장 나올 거고. 금년 뭐 아마 6월인가 7월인가 언제 되면 스위스에서 네네. 전 국민에게 갓 태어난 갓난아기부터 네네.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씩 네네. 한 달에 네네.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그냥 줍시다. 네네. 기본소득을. 네네. 이런 걸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투표해야죠. 스위스가. 오래 그러니까- 고민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허. 이제 이게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고민을 한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위스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민투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핀란드가 또 하거든요. 이 두 나라가 지금 스타트를 해서 북유럽 국가들은 아마 연쇄적으로 저는 아마 국민투표 내지는 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오랫동안 해왔고 네. 많은 사람한테 알려왔고 복지 제도를 점점 이렇게 올리면서 그 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제도는 단순하게 기존 우리의 시스템에서 생각하는 사회복지와도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철학이 다르죠. 철학이. 그러니까. 예, 철학이 다르고 기존의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도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먼저 고민했던 나라 몇 개가 실험을 먼저 하는 거고요. 글쎄요, 뭐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바뀌는 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 나라인데 이제 그렇게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국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전자기술,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가치관과 철학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동안 역사에서 항상 그래 왔어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수렵 채집 시대 같은 경우에 인류학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4, 50명 단위로 움직였거든요. 예. 그리고 움직이기가 편해야 되니까 소유하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버리고 가야 되거든요. 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동 생활을 했죠. 이동 생활을 그러니까. 하게 되니까. 네, 근데 네. 되게 풍족하게 살았다 그러죠. 그렇죠. 일의 양도 되게 적었다 그래요. 오전에 따먹고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살다가 큰 짐승 하나 잡으면 그렇죠. 한 달 또 놀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없으면 이제 딴 데 가서 딴데 가고.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농경 사회가 되게 되면서 물을 다루는 기술 이게 또 기술입니다. 그래서 물을 다루는 기술이 만들어지고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곡물이란 걸 만들어내는 농업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땅이 정착해야 돼. 땅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땅에다가 이제 잉여 작물을 쌓게 되면은 이게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권력을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 권력을 만들어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들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지니까 치수의 기술하고 그다음에 농업의 기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권력을 갖춰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권력 자체도 정치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국가가 중앙 생기고. 집권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걸 컨트롤해서 군대를 휘두르는 네. 데가 네.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군주론 같은 게 나오게 되죠. 군주 그다음에 군자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동서양에서 다른 방식으로 어떤 지배자의 덕목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이 올라오게 되고 그걸 하기 위한 이제 종교 같은 것도 또 많이 생기게 되고 예. 이렇게 됐죠. 그때도 기술이 사실은 이런 철학과 이 관련된 것들의 연관이 지어져 있어요. 사실은 기술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면은 또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우위주의다 이래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니까.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예, 거죠. 기술 사회 시스템이라고 좀 요즘에 예, 표현해요. 예, 기술하고 예. 사회는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예, 얘네들이 예. 서로 영향을 주면서 공진화한다는 표현을 쓰니까 그런 차원에서 갖고 산업사회에서 그 우리 증기기관이 나오고 네, 네. 그다음에 전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아이디올로지가 그래서 결성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완전히 또 다른 형태의 인지혁명에 해당하는 기술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인지혁명. 예, 이거는 이제 그 이전의 것들은 농업 같은 경우에는 땅을 활용하는 자연을 그 혁신하는 기술이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힘, 기계적인 기계혁명으로 봐요. 그래서 기계적인 걸로 몸으로 하던 거를 이제 기계한테 이전을 해서 일으킨 혁명이었다면 육체 노동의 예, 그 기계화. 육체 노동의 기계화죠. 이제는 정신 노동을 이제 기계화. 이제 어느 정도 기계가 대신을 해주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인지혁명의 시대에는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럼 그런 사회를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를 산업사회, 뭐 자본주의, 뭐 민주주의, 시민사회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면 네네네. 이런 어떤 인지혁명 이후의 세상 그 사회를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사람들마다 미래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데니엘 핑크 같은 사람들은 개념사회라고 표현하고요. 개념사회. 예, 컨셉츄얼 에이지 개념사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를 지식사회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지식이 되게 중시하고 네, 네, 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위에 있고 지식을 어떻게 쓰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사회로 봤는데 개념사회는 뭐냐면 예를 들어 행복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이고 그런 개념 자체를 제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확산시키고 뭐 이런 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개념사회라는 표현을 철학자들의 세상. 네. 약간 이제 그거하고 좀 비슷하죠. 정지훈 교수는 뭐라고 부르려고 그래요? 저는 그냥 제2의 기계 시대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제2의 기계 시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미래학을 하는 베이스가 과학기술 쪽에서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2의 기계 시대라고 해서 기계하고 인간의 공존의 시대로 간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인간들만의 시대가 아니라 기계와 인간의 공존. 네네네. 이런 사회에서의 정치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가 그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또 조금 달라지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크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대의민주주의잖아요. 네. 대의민주주의인 이유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직접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데 직접적으로 하기가 불편하니까. 하는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맞아요, 불편하기도 맞아요. 하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식으로 간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총의를 모으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리포트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게 쉬워진다 그러면 소위 특권 계층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수시로 인터넷에서 우리 국민투표 수시로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한 20-30년만 지나면 정말 인공지능이 보편화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20-30년에